안녕하십니까. 1일 합격 노트 부동산 학개론 기초인문 5주차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2번 해당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3천만 원이랍니다. 시장 가치가 2억이란 얘기는 2억 투자를 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2억으로 주어졌다면 투자액이 2억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15%이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라면 이 투자는 채택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볼까요? 기대 수익 3천만 원을 우리 기대 수익률을 구해봐라 그러면 수익률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기대 수익이 알고 싶은 거니까 얘가 분자, 분모의 수익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에는 투자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액으로 나눠줬던 거죠. 그럼 기대 수익 3천만 원을 투자액 2억으로 나눠주시면 계산기로 3 나누기 2를 하면 1,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15%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15%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15%인데 투자자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쳐서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이 해당 투자에서 20%를 요구한다면 최소한도도 충족되지 않았네요. 최소한도 요구하는 수익률이 20%인데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게 15%밖에 안 되면 얘는 투자를 안 하겠죠. 기각이죠. 근데 얘는 채택된다고 얘기했으니까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자라면 당연히 투자자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내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해당 부동산의 위험이 커질수록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고 투자 가치가 낮아지므로 수요의 감소에 따라 시장 가치가 하락하고 기대 수익률은 높아져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고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는 해당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 증률을 키움에 따라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죠.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 가치와 짝꿍인데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예상 수익이었는데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니까 투자 가치는 떨어지겠죠. 더 높은 수익률로 할인해 버리니까. 그럼 투자 가치가 낮아진 부동산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감소에 따라 시장 가격은 내려간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내려가죠. 그러면 똑같은 예상 수익일 때 더 싼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 가격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사는 시점에 수익은 정해진 것이니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고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살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 얘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라고 나와도 가치와 수익률도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끝은 균형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가치 균형 이루고 끝나고 수익률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를 기억해 주시면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 커지면 요구 수익률 높아진다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 높아졌으니까 가치는 낮아지겠죠. 반비례. 그럼 투자 가치가 낮아지면 최종적으로 시장 가치는 내려가야 되죠. 같아지고 끝나야 되니까 가치는. 그래서 투자 가치가 낮아짐으로 수요의 감소로 시장 가치가 내려가는 거 맞고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지 이미 알고 시작했죠. 왜냐하면 뭐가 올라갔으니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야 같아지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끝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균형을 이루고 끝나니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으면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투자 가치가 떨어졌는데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끝났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예요. 가치 같아야 되니까 투자 가치 떨어지면 시장 가치는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투자 가치가 올라갔는데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걔는 X죠.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평균과 분산의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수익 하에서는 우리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애를 지배하죠.
얘를 채택한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원리의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과 분산의 원리를 지배 원리라고도 하는데 수익은 평균 내고 위험은 분산시켜야 된다. 결국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식한 표현이었죠. 1번,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고, 그런데 3번, 수익은 크면서 위험이 작은 투자안과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이 큰 투자안이 있다면 우리는 지배 원리를 동일한 수익, 동일한 위험일 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투자는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죠? 얘는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이 더 크다면 우리는 볼 것 없이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지배 원리는 동일한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만 판단이 가능한 원리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비교를 꼭 해두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5번, 5. 그래서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는 오로지 하나. 주식과 예금처럼. 주식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 예금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다. 그럼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 얘기였죠. 그 다음 6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구성하는 목적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따라 분산 투자를 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산 쓰면 뭐는 피할 수 있죠? 비는 피할 수 있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우리에게 체계를 갖춰서 덤비는 놈은 피할 수가 없더라. 얘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친 위험이니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율 상승 등.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아무리 효율적의 할아버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조금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 꼭 해두세요. 외우시는 방법 MM으로 비는 뭘 쓰면 피할 수 있다? 우산 쓰면 비는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X가 되겠네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 10번. 우리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지금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의 개념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계수는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와 관계에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오지 세모가 나오면 딱하죠. 그럼 세모와 관계에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오겠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그라미를 구하고 싶으면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모를 구하고 싶으면 세모 개수를 곱하겠죠. 그래서 10년 뒤 1억 원은 그럼 1억 원은 한 번 나오니까 일시불이겠죠. 1억 원은 이자율 5%로 지금 현재 얼마일지를 알고 싶답니다. 그럼 알고 싶은 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네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얘는 X인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령이 10년 뒤 1억 원 딱 보자마자 일시불 한번 현재 가치가 얼마일지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주어진 게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겠네요.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쉽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연결해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미래 가치 계수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힘내서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반복해 보는 것. 그럼 모든 학습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